여러분은 애니를 보실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리와 작화 혹은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속 시원함을 위해서 애니를 본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완전히 서비스신을 목적으로 만든 애니 탑 8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애니들만 리뷰했다가 아주 혼쭐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이 없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순위는 완전히 제 주관이며 댓글로 싸우지 마시고 야 엑스니는 제외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죠. 가장 먼저 탑 8. 그래서 나는 H를 할 수가 없다. 카가 료스케라는 고등학생 남자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집에 갔더니 이상한 빨간머리 여자가 냅다 료스케 가슴에 칼을 박아버리고 갑자기 자신이 사신계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며 방금 그 상황은 자신과 계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あんたとは仮契約の儀式をしただけ。あんたと私の魂を臨時でつないだの。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이 두 명을 덮치는 것도 모자라서 사신이라고 했던 이 여자 리사라 레스토르는 갑자기 낫을 꺼낸 후 싸움을 시작하였죠. 하지만 사신이 인간계에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エナジーさえあれば 리사라는 인간계에 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건 가계약한 료스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료스케는 엄청 평범한 수준의 에너지 소유자였는데 방금 조금 벌러덩 까진 리사라의 모습을 보더니 사실 남자 주인공이 살아가는 에너지는 바로 에로였죠. 그렇게 몬스터를 쓰러뜨린 후 리사라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자신에게 잠깐 힘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남주가 에로를 좋아하는 것부터 예상되는 전개죠. 하지만 이 애니가 왜 탑 8이냐? 에로하지만 앞에서 나오는 것들 생각하면 그냥 무난합니다. 한질 요약, 빨간 실. 그렇게 보는 탑 7. 종말의 하렘. 불치병에 걸린 남자 주인공 미즈하라 레이토가 한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이 개발될 때까지 콜드 슬립에 들어갔습니다. 目覚めたら何年か経ってみんな大人になってるんだよな。 그렇게 5년 뒤 깨어나게 된 레이토.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남자가 5명밖에 없었죠. 私がご説明します、水原様。 그래서 레이토를 옆에서 케어해주는 여자 스오우 미라가 말하길 地球上の 99.9% の男性が死滅しました。さっきから何の話を。どうか人類を救うために子作り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 인류가 적어졌으니 애 좀 만들어 달랍니다. 하지만 레이토는 좋아하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고 오히려 서브에 있는 남자 주인공들이 하루 종일 해대는 애니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렘 애니 서비스 신이랑 다르게 진짜 그냥 냅다 해버리는 게 킬링 포인트 겸 쓸데없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맛있다는 게 럭키 비키 포인트입니다. 한 줄 요약. 종말에도 고자는 똑같다. 자, 다음 애니를 알아보기 전 현관문 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탑 6. 요스가 노소라.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두 남매 하루카와 소라는 시골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아키라와 나오 그리고 시골에 와서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과 시골 라이프를 보내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두 명이 연애를 할 여유는 딱히 없으니 남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게 이 애니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약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애니가 약간 원작으로 만들어졌고 여동생 루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로인들도 루트가 조금씩 섞여 있다 보니 딱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히로인들이랑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한 줄 요약. 하루카의 문단속 가로 열고 실패 크크 가로 닫고. 탑 5.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옛날에 사고친 녀석이 있다며 귀여운 여동생 2명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여동생인 녀석들이 귀엽다기보다는 너무 굉장했죠? もしかして興奮しました？
年頃の男の子ですもんね。ね 그리고 여동생들 2명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라는 녀석은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해외에 일이 있다며 가버렸고. どうしたんだよ。明かりもつけないでさ。夕飯どうしようか。お願いがあるんだけど。うん。寿司でもうなぎでも希望があれば。この家から出てって。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여동생 나루세의 미호와 마법 같은 걸 사용하는 나루세 말이야? 사실 이 2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이었고, 미호는 마왕의 외동딸, 마리아는 서큐버스였죠. 그리고 이 둘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인간계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 2명은 주인공인 토조 바사라의 기형을 조작시키려는데, 사실 바사라는 추방당했던 용사였고, なんでこんなところで。出ていけ。 바사라는 2명 다 죽이지 않으며 살려보내주었죠. 그러다가 마왕의 딸을 노리던 다른 세력이 미호를 공격했고 바사라는 도와줍니다. 迎えに来ただけだ。家族をな。 그리고 바사라는 이 2명을 여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보내는 일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했듯 서비스신 중점 애니를 보여준다고 했죠. 이 애니 제목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의 제안으로 미호와 바사라가 주동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 만약에 노예가 충성을 안 하면 체험이 걸리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뭐 체험은 풀어야 하니까. 한질 요약, 계약 사기, 탑4 DxD 하이스쿨. 여자밖에 없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주인공 효도 이세이. 하렘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뭐 전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효도에게 고백을 해오며 누가 봐도 도 아세요 아니면 나쁜 사람 같은데, 다행히도 후자였죠. 그녀는 타 천사로 효도에게 있는 세이크리트 기어 아무튼 개쩌는 게 자신에게 위험이 되니 죽여버립니다. マジかよ。こんなちっぽけな公園でこんなわけわかんねえことで俺死ぬのかよ。 그런데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종이에서 빨간 머리의 여자가 나옵니다. あなたの命、私のために生きなさい。 그녀의 이름은 리아스 그레머리. 엄청 높은 등급의 악마였죠. 그렇게 다음날 효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효도는 또 알 수 없는 녀석한테 죽을 뻔하고, 또다시 리아스가 구해주며 リアス・グレモリーよ、ごきげんよう、落ちた天使さん。この子にちょっかいを出すなら容赦しないわ。 다음날에는 리아스가 옆에서 같이 자면서 자신의 상황 및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私は悪魔、あなたのご主人様よ。 뭐 이것도 이건데 리아스가 말하길 효도는 이미 죽어버렸고 악마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아스가 말하길 효도도 하인을 만들 수 있으며 그 하인은 효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효도는 여자 하인을 엄청 만들어서 하렘 왕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저번 애니보다 수위가 낮고 서비스 신이 약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플레이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이 애니를 보시다 보면 가슴, 니플에 대해서 점점 면역? 내성? 그냥 무감각해질 정도로 나옵니다. 막 중간에는 가슴으로 빔을 싸제끼는 여자도 있고 한 줄 요약, 오빠이 드라곤. 탑3 이종족 리버즈. 모험가인 스턴크와 젤은 의뢰를 마친 후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색의 풍속점인데요. 今日は来てくれてありがとね。 ああ、また来るよ。 이곳은 뭐 돈을 지불한 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는 가게였죠. 그리고 이 2명은 여러 종족들의 풍속점을 다니면서 후기를 남기는 게 이 애니의 줄거리 요약입니다. 아니 진짜 이게 끝이라니까요? 근데 뭐 너무 짧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종족 풍속점을 말해 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풍속점은 바로 10화에 등장하는 마법사 누님 풍속점입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겁나 개쩌는 누님이 자신을 모델로 만든 이 인형을 3일 정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게 이 풍속점의 내용인데 私が消えるまでお好きに遊んでいただくことが主になります 이게 심플하지만 개쩝니다. 일단 NG 플레이가 없다는 게 미친 메리트예요. 그래서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점, 제 기준 이 애니 1티어. ダメよ朝から いいじゃないかよな。 한줄 요약, 아랫도리 리버즈, 탑2 회복술사의 재시작. 회복밖에 못하는 용사라고 무시를 당하던 케알이 망을 잡아버리고 현자의 돌을 손에 넣은 후 이 세상에 힐을 사용해서 케알이 용사 파티에 들어가기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俺の復讐がここから始まるんだな。 그리고 케알은 저번 회차랑 똑같이 왕녀인 플레아를 따라 왕국에 가게 되며 お主のクラスは回復術師だ。 저번이랑 똑같이 회복의 용사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케알의 회복 능력은 상대방을 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상대방의 기억, 경험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느낀 고통도 같이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상대방의 능력 또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케알은 전생과 똑같이 플레아에게 王女様からの贈り物ですケアル様の気分が落ち着くようにとおいしい。 약을 먹히게 되면서 그저 힐싸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케알은 안전하게 능력치도 만들며 약의 면역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고 俺の名前はケアル。あれは俺の全てを奪った女。復讐の標的。 케알은 미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줄거리이며 사실상 복수는 표면이고 거의 그것만 해대죠.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그런 거 하는 작화나 그런 걸 하는 수위나 진짜 역대급이었고요. 게다가 제 유튜브에 첫 정지를 만들어준 애니이기도 하고요. 한줄 요약, 야스 술사의 복수극. 자, 이제 대망의 탑 1. 아니 대체 무슨 애니이길래 회복술사보다 수위가 높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위는 회복술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야릇함과 맛있음은 이 애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탑 1. 트러블 다크니스. 가로 열고 다크니스만 해당임 가로 닫고.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리토. 그런데 갑자기 욕실이 터지는 것도 모자라서 옷을 입지 않는 여자의 라라 사타린 데빌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 라라는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宇宙人だってのかまあそういうことになるね 게다가 라라는 자신의 별이 너무 답답해서 탈출한 외계인이었죠. 그래서 라라를 찾고 있던 외계인들이 또 있었고 さあ行きましょう。 리토는 고통받는 라라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피를 했지만 당연히 잡혔죠. 그런데 라라의 오빠가 등장하며 이렇게 끝나는가 했는데 転送ゴーゴーバキューム 라라가 끝내게 되었고 평소처럼 학교를 가던 중 리토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 하루나에게 냅다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あの時からずっと君のことが好きでしたへえそっちもそういうつもりだったんだこれで婚約成立だね 라라한테 잘못 고백을 해버렸죠. 그래서 외계인이랑 결혼도 하는데 그 뒤로 겁나 이쁜 외계인들이 여러 등장도 하고 그 외계인들도 다 하렘 멤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1기 작화는 애매한데 트러블 다크니스가 진짜 레전드 오브 더 레전드입니다. 특히 이 금빛 어둠이 2기 가서는 완전 초 럭키 비치가 돼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애니를 1등으로 넣었냐 여러분 이 애로함이 무조건 하고 무조건 그런 것보다 조금씩 보이고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애니가 진짜 그 적절함의 교과서예요.
한줄 요약. 리토가 넘어진 앞에 여자가 있으면 그건 서비스십니다. 이렇게 스윗 오픈 애니 탑 8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윗 오픈 애니는 무엇인가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보쿠노 피코 적는 애 있으면 진짜 뒤진다.